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남의 집안 사정에 이렇게 갖다부터 얘기하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이 좀 심해요. 아줌마들이. 특히 엄마 세대분들이, 엄마나 할머니 이 세대분들이, 자기 자식이나, 그 남의 자식 이야기를 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하고 특히 엄마하고 이제 식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 뭐 누구 결혼했는데 누구 이번에 뭐 애 태어났다.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뭐 시골린다고 하더라. 이번에 뭐 신혼여행 어디 갔다고 하는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남편 얼굴 본 적도 없고 걔가 어떤지도 몰라요. 나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보통 아버지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예.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 근데 난 이게 정서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역으로 반문해요. 아니 그렇게 그 사람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그 사람도 살든가. 그 사람도 살든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하라는지 뭐 옆집에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 했는데 붙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거 특히 어머니 세대나 좀 아주머니들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 좀 알아야 돼. 이 오지랖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랑 비슷한 또래 얘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제일 모자란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의 자식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죠. 사실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해요. 어머니들 이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이게 좀 보면 주부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주부님들이 보면 자기 자식, 그 아파트에 보면 자기 자식들끼리 비교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안 좋아요. 그 본인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자녀분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거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남의 집안, 남의 자식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자식한테 잘할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어머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면 남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우리 자식만 잘하면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오히려 가정교육이 잘 된 집안들 보면 남의 집안에 신경 쓴 거 보면 우리 자식이 남들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 어른들한테 뭔가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 어? 먼저가 사과하고, 고맙다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커서 잘 되고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먹어서 상처가 된다거나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서먹하게 만든다거나 안 좋게 만든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절대 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정의라고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좀 짜증나거든요. 왜 짜증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라는 거는 진짜 정의라는 거. 요즘 사회 정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넘어갈 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 서로 간의 어떤 예의상 존중할 건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는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정을 하면 어른들이 하는 정은 정의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
이 집안 사정 잘하려면 어떻게 돼? 프라이버시를 자주 침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대화에 대다가 자주 끼어들고 뭐 하는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자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어머니들끼리 자기 자식 얘기하다 어머니끼리 싸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네 자식 잘났다 하면서 뭐 언제까지 잘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그런 것들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정의라는 건 요즘에 보면 너무 우리나라가 감정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감정과 섞여 있는 것들을 자꾸 정으로 다 포장을 시킵니다. 미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먹어서 그게 정의 아니라 오지랖이었던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각자 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로 남의 집안 사정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욕하는 것도 웃겨. 네. 둘 다 웃깁니다. 둘 다 도움 안 되는 건데, 일체 도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저런 것들이 절대 자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연예인 얘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예인 얘기도 잘 안 하고. 주변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썰 푸는 사람들 중에서는. 왜냐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잘 아는 게 없어.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좀 진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별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친구 사이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깊이 안 하려고 그래. 그 집안 사정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어차피 그 친구 알아서 몫이고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저도 뭐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몫이에요. 아예 관심 안 가지려고.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잘하건 뭐 싸우건 간에 뭐 그 친구도 알아서 몫이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뭐 남의 집안 사정 알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남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일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이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진다거나, 우리가 갑자기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주변에 남의 얘기하고 있던 그 패밀리 도움이 될 것 같아? 단일도 도움이 안 돼. 난 그거 어렸을 때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집에서 부부싸움 나도 구경만 한단 말이에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정작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도 정말 내가 힘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해봐야 돼.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 누군가 많이 알고 지내도 나를 선뜻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정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힘들 때 누가 도와주겠지. 신경 써주겠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좀 장량한 게 그런 거예요. 막상 많이 알고 지내고 서로 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족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 두 팔 걸어서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살면서. 그래서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좋아요.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일을 웬만하면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안 맞을 정도로 우리가 마이너스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겠구나. 한번 생각해요. 지금 뭐 영끌 비투됐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그동안 알고 지냈다 누가 도와주면. 그걸 왜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면 나도 자빠지는데. 나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정의라는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뭐 우정이니 뭐니 하면서 알고 지내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알고 지내면 선을 쉽게 넘는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서 이게 상대방한테 눈을 범한단 말인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작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돼.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야. 지금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내 인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메타인지라는 것도 그런 거야. 메타인지를 왜 못하냐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얼마 버는지, 남들이 뭐 타고 다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향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 와중에도 봐봐. 경제가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사람들 뭐 타고 다니는지, 요즘 신차가 뭐가 나왔는지, 어떤 아이템 인기 많은지 이런 거에 정치 팔려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데 있잖아요. 뭐 남들이 뭐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 내가 동요될 필요가 없어. 내가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해. 어차피 그 사람들 몫이고 그 사람 인생이야. 도와줄 게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좀 요즘에 그런 게 뭐냐면 너무 세상 뉴스도 그래. 뭐 살인사건이나 뭐 안 좋은 사건도 많이 나잖아. 일부러 뉴스에서 그런 걸 많이 전파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고 좀 동요하더라고. 일부러 뉴스 같은 게 미디어도 웃긴 게 뭐냐면 일부러 사람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자극하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세우고 영상을 많이 뽑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보시면 뉴스 같은 것도 감정적으로 동요가 오는 것들만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자꾸 업로드해요. 뉴스도.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아. 그럼 그 말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예 안 알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적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너무 이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안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산다 할 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벌어집니다.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져도 뉴스에서 보도가 되니까 많은 것 같지 막상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살고 자기 인생에 충실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사회 굵직한 이 구석진 것까지 다 알려 그러는 것도 있어, 이게.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남의 속사정 잘 모르는데 쉽게 알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남의 집안 사정은 거의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소식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안 사정, 그 사람 내부적인 사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뭘 그렇게 뭐 다 아는 것 마냥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 인생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다가온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